평택을 담다 W 스튜디오 평택 김차장입니다. 여긴 비가 옵니다. 평택은 지금 비가 오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는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평택 김차장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평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이냐? 동일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었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호실로 구분이 돼서 입점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건물을 잘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땅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사옥으로 하거나 창고나 공장을 지었지만, 현재는 1인 기업, 1인 벤처 혹은 법인 기업들이 소규모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땅덩어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입점이 되면 거기를 내가 1개 호실을 쓰든 2개 호실을 쓰든 많게는 10개 호실을 터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있는 걸까요? 자, 두둥. 첫 번째, 대출이 80%, 90%까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면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한 건물에 대략 한 3개 정도 호실을 하신다 할지라도 80에서 90%가 대출이 된다는 거,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덕신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분양하는데요, 3년 전매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양받고 계약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전매가 걸려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묶입니다. 불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오늘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다음날, 다다음날 내가 원할 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세제 혜택인데요. 법인세 감면,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이런 감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텔 아니면 프라자 상가에 내가 들어간다면 혜택이 없어요. 법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기업체를 차려서 이 영업을 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네 번째 키워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법인들이 들어오면 단번에 나가지 않아요. 그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바로바로 접을 수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단기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번 바뀝니다.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심지어 한 달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피곤합니다. 또 복비 나가야 되죠. 피곤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법인들 들어오면 오랫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것.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구내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미용실이라든지, 심지어 요즘은 카센터도 들어와요. 은행,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일하다가 잠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평택 김차장도 삼성에 다녔는데요. 그때는 그 안에 다 있어요. 바버샵, 그리고 은행,
식당 다 있기 때문에 커피숍까지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지만 프라자 상가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로 쓰죠. 하지만 한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시세 차익. 야, 내가 투자했다면 시세 차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시세 차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일단은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자체는 국가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준공시에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호실이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공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시세 차익이 붙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두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덕신도시 내에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근린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상가부지는 1층 분양가가 5천만 원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믿기지 않죠. 그 10평 하면은요 한 10억 정도 돼요. 그거 이제 임대 얼마를 받을까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 분양가가 뭐 2천에서 3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700만원 언더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반영이 되겠죠. 들어오는 세입자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게 분양가로 묻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에도 크게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예는 제가 서울의 문정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정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3년 전에는 분양가가 7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야, 그럼 2배예요. 그러면 몇 억이 이제 막 올랐다는 건데 엄청난 시세 차익입니다. 고덕에 있는 거 그리고 LG 진이면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어연IC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평택에는 이렇게 세 가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거나 이미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 오르라는 법이 없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이고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평택에서 평택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로 짧게 정리해드렸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또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접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론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W스튜디오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